당연히 성장 산업이죠. 차트를 전혀 안 보는 분들은 지금 뭐 어떤 위치조차도 대표님 뭐 하세요? 도레미파솔라 히씨 왔어. 안녕하세요. 근데 유튜브에 커뮤니티 잘 올라갔나 보고 있었지. 유튜브 커뮤니티에 지금 최근에 계속 정보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백조님들이 영상만 보실 줄 알고 커뮤니티를 못 보시면 안 되니까 이 화면을 보면 유튜브 화면 중에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옆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렇게 눌러보시면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 올린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올린 게 무등산 등산 같이 하자는 링크 한번 올렸었고요. 그리고 행복한 부자 88명 만들기 프로젝트 옵션 반 링크 한번 올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올린 링크가 이세무사와 함께하는 밸런스 북클럽, 우리 예전 사람으로 치면 밸런스 독서 토론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 북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 북클럽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 또는 이 영상, 오늘의 마감 영상에 제일 위에 고정 댓글에 링크가 올라갈 거니까 그 링크에 접수를 하시면 단톡방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 초대되신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할 거냐면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매달 한 번을 모일 겁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은 저도 뭐 어렸을 때 시인을 꿈꾸고 했지만 농담입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시인이나 소설가 뭐 이런 거를 꿈꿨던 많은 문학 청년과 문학 소녀들이 있죠. 이제 우리는 때 탔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기보다는 재테크, 때 탄 사람들 모여서 돈 많이 벌어보자. 재테크 관련, 경제경영 관련 책을 한 달에 한 권을 선정해서 한 번을 모일 겁니다. 단톡방에서 어떤 책을 우리가 진도 맞춰서 읽을지, 또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만날지는 줌으로 일단 온라인 모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 대상은 한 달에 한 권 책 읽고 또는 간단한 독후감 숙제 낼 수 있고 또 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참가비? 제가 알기로 요즘에 북클럽 같은 거 한 달에 막 3만 원씩 이렇게 받는 북클럽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슈퍼게임 이세무사와 함께 참가비 없이 재테크 관련 북클럽을 한다는 건 좋은 기회일 수 있죠. 의무적인 게 개입되면 좋잖아요. 책을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첫 번째 도서를 좀 상징적인 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아직도 안 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좀 다시 보시고요. 이미 보셨다면 원래 재미있는 영화나 재미있는 책들은 5번, 10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테크 책이에요. 그래서 10월의 도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선정을 했고 또 11월, 12월 매달 한 권씩 선정을 하겠죠. 이세무사와 함께하는 밸런스 북클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 바로 합니다. 일단 오늘 좀 장이 좀 약간 분기점이 되는 D-Day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D-Day 막 D- 며칠 이렇게 세면서 D-Day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이었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예상대로라는 표현을 쓸게요. 예정대로 0.75%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뭐 밤새 미국 증시를 절대 볼 필요 없지만 분차트를 보면 금리 인상하기 전 또 하고 나서 그리고 장 막판 이렇게 좀 변동이 있었는데 0.75 인상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제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해나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물가를 잡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라는 건 금리를 앞으로도 올릴 거야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원래 매파 비둘기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베트남전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전을 전쟁을 더 지속하자라는 게 매파였고 이제 그만 전쟁 종전하자 이게 이제 비둘기파였다고 하네요.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매파는 좀 강경한 의견들, 비둘기는 좀 온전한 의견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경제학 쪽에서 매파 비둘기파는 금리를 강하게 올릴 때 매파라고 하고 금리를 내릴 때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물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계획을 계속 말한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금리 인상 2번 남았는데요. 거의 뭐 0.75 2번 정도 또는 0.75, 0.5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내년에도 0.5, 0.75가 한두 번 더.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뭐 내년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내년 2023년이죠. 2024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예상인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1년 정도의 선반영을 예상했을 때 올해 하반기가 바닥일 확률이 계속 저는 높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어찌 보면은 불안한 악재들이 두 개가 일단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불안한 악재 두 개가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상이라 그랬죠. 어쨌든 0.75 했고 파월 의장이 공격적인 매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게 작용했으니까 미국 시장은 1.7% 빠졌고 우리나라 증시도 빠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악재로서 발생한 재료 노릇을 했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환율 1,400원 돌파 오늘 했습니다. 1,400원 돌파한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속담이라 그러나 뭐 매도 맞는 게 낫다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매를 맞으면 더 이상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매 한번 맞았으니까.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안 할 때는 1.0을 할까라는 부담감 또는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까라는 부담감에서 어쨌든 간에 어젯밤에 했고 또 환율이 1,400원 돌파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겁나는데 했는데 1,400원 돌파했습니다. 오늘 1,40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409원. 1,409원이면 진짜 1,400원 겨우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러면 뭐 또 1,400 어디까지가 고점이냐의 문제인데 재밌는 것은 기사에서 뭘 봤냐면 환율 1,400원은 2009년 3월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 2009년 3월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2009년 3월이. 2009년 3월이 딱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이 상승하면서 1년 내내 대세 상승을 하는 출발점. 이때도 고환율 1,400원 돌파했었었는데 어찌 보면은 저런 거죠. 환율이 1,400원, 1,500원, 1,600원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200원에서 1,400원까지 올 때 이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악재였단 말이죠. 그러면 1,400원에서도 더 많이 1,450원, 1,500원, 1,550원 갈 것이냐 1,400원 언저리 어딘가 1,410원, 1,420원 어딘가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냐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1,400원 어딘가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원화 가치가 강해질 일만 남아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물론 그때랑 상황은 다를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에요. 제가 경제학 공부를 되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뭐 이 컵의 가격? 컵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난 얼마에 살 거야? 얼마에 팔 거야? 만나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리는 나는 이 돈을 얼마나 쓸 거야? 얼마나 필요해? 난 얼마나 저금할게? 얼마나 대출할게? 그 접점에서 균형 금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 금리로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돈은 아직 미국에 비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미국보다 더 싼 거죠.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은행에 저금할 때 금리를 1% 주는 데에 저금을 해요? 3% 주는 데에 저금을 해요? 당연히 3% 주는 데 저금을 하죠. 미국의 금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400원 올라간다고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고 만약에 영원 미국의 돈의 가치가 강하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약하다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계속 낮아졌어야 되다면 환율은 이미 1,500원, 2,000원, 3,000원까지 갔어야죠. 근데 적정 환율이라는 범위가 장기적으로 보면 1,100원, 1,200원 중심으로 움직였었고 1,200원에서 1,300원 가면 1,400원까지 올라왔어? 근데 1,400원까지 올라온 건 지금 13년 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제 제가 뭐 흑조를 보여드렸죠. 블랙스완을. 굉장히 비이상적인 환율 상태고 여기에서 더 얼마나 올라갈 거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뭐 얼마나 더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저는 약간의 희망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라이브 한 40분 하면서 저점은 어디인가에서 이 저점을 깰 확률이 높아졌고 깨면은 정말 뭐 2100까지도 가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저점을 깰 확률이 높은 것에서 미국의 금리, 러시아 전쟁, 우리 환율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1,400원 돌파한 게 차라리 잘 됐다. 전 저점을 깨기 전에 1,400원 돌파한 게
왜냐면 그게 16으로 가장 큰 악재예요. 1,400원까지 올라왔어. 1,400원에서 1,410원, 1,420원은 그리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저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갈 텐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율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됐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올해 안에 2번 남긴 했지만 점도표를 보면 대부분의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0.75 2번 또는 0.75 한 번에 0.5 한 번. 그 계획대로 될 겁니다. 이미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악재의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저점 위에서 금리 인상도 하고 환율도 1,400원 올라가고 심지어 러시아에 대한 악재가 있었죠. 뭐 예비군 30만 동원? 뭐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뭐 예비군 30만 동원에 뭐 핵 어쩌고? 그것도 사실은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최고의 난이도의 최고 레벨의 악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하루에 러시아 악재, 환율 악재, 금리 악재가 다 나온 거예요. 물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금리 인상 0.75 하면서 외파적 발언, 그리고 환율 1,400원 이상 1,410원, 그리고 러시아 예비군 모집하면서 뭐 핵 어쩌고 저쩌고 소위 말하는 개소리 떠들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저점 위에서 양선 나왔어? 라는 게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저한테 만약에 지금 전저점 깰 확률이 높니 안 깰 확률이 높니 해서 저는 아직은 이 정도 위치면 깰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 깰 확률도 지푸라기 잡을 정도보다는 좀 높은 한 20, 30% 정도는 안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을 쌍바닥 가능성이라는 물음표를 단 이유가 쌍바닥을 100% 찍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찍은 확률도 좀 있다. 물론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한 번 더 빠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빠지면 2,300 깨고 뭐 쌍바닥은커녕 전저점 붕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트를 전혀 안 보는 분들은 지금 뭐 어떤 위치조차도 생각도 안 하고 모르잖아요. 지금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밸런스 산악회 등산을 하잖아요. 정상까지 1,000m를 가면은 지금 내가 500m 왔는지 700m 왔는지 해발 또는 내가 3시간을 걸어가면 지금 1시간 반을 걸어갔는지 이제 10분 남았는지 그걸 알아야지 등산하면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치는 전저점을 깨면 한 번은 큰 충격이 있을 위치 또는 전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면 쌍바닥 다졌나? 굉장히 차트가 좋아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오늘 아직 전저점 안 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러시아발 악재, 금리 인상, 미국발 악재 그리고 우리 국내발 악재, 환율 1,410원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하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 주 좀 반등 와준다면 빨리 좀 2,400만 가도 또 한시름 덜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너무 2,300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전저점 붕괴할 확률이 높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의 양성과 이런 악재 속에서 버텼다라는 게 약간의 확률을 높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썸네일 제목이 쌍바닥이라고 또 댓글에다가 쌍바닥이 어디니 지금 전저점 깨는데 저도 전저점 깰 확률이 더 높지만 하지만 쌍바닥을 찍을 확률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시그널은 사실은 안 좋은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지수보다 약해요.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강해야 되는데 지수보다 약합니다. 오늘 제가 장중시장에 썼죠. 연중 최저점 찍은 종목들. 삼성전자가 시총 1인데 연중 최저점을 찍었어요. 지수가 아직 연중 최저점을 안 찍었는데 지수보다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SK하이닉스 오늘 연중 최저점을 찍었어요. 지수보다 약한 거죠. 네이버 역시 연중 최저점을 찍었고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4종목이나 지수보다 약하고 연중 최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안정을 찾아야지 지수가 전저점을 안 깨고 쌍바닥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죠. 얘가 계속 빠지는 게 조금 불안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난 종목들도 있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타 유튜브에 갔을 때 들었던 적이 많이 있는데 2차전지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주가 이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게 쉽게 이해를 하면 아직 그 제품을 안 산 사람이 많을 땐 성장성이 높은 거잖아요. 20년 전에 핸드폰을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만 쓰고 있을 때 또는 절반만 쓰고 있을 때는 통신사 SK텔레콤이 주가가 성장 산업에 포함됐었죠. 통신 산업이. 근데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쓰잖아요. 심지어 막 2개씩 쓰잖아요. 더 이상 성장하기 쉽지 않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솔린 차들. 뭐 예전에는 차 없는 집이 더 많았지만 너무 나이 많아 보이나? 어쨌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땐 차 없는 집이 많았어요. 차가 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차 한 대씩 있고 또 요즘에는 웬만한 중산층들은 부부가 같이 모니까 그러니까 각자 모니까 차가 2대씩 있는 집도 많아요. 그러면 가솔린 차가 얼마나 더 팔리겠냐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사실은 더 이상 성장 산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성장 산업이 아니었는데 그 자동차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바꾼 2가지 기술이 있었던 거죠. 바로 연료의 미래화인 2차 전지, 주행의 미래화인 자율주행. 이 2가지가 자동차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만든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을 반만 쓰고 있을 때 또는 3분의 1만 쓰고 있을 땐 통신 산업이 성장 산업이었다고. 가솔린 차는 다 타고 있잖아요. 성장 산업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타고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5분 중에 1분도 안 탈걸요? 왜? 지금 한 20% 정도 될걸? 15%? 5분 중에 1분 탈까 말까야. 그러면 영원히 전기차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반대죠.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영원히 가솔린 차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지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는 성장 산업인 거죠. 전 국민이 전기차 다 타는 날이 오고 있잖아. 당연히 성장 산업이죠. 자율주행은 어때요? 자율주행,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운전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물론 취미로 정말 막 속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1명 빼고는 운전이 뭐가 좋아요? 운전이 싫으니까 택시 타고 다니고 아니면 기사 쓰는 분들도 있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를 쓸 필요도 택시를 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 자율로 주행이 된대. 그럼 이 기술이 당연히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2차 전지, 자율주행 쪽이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약사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일단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밑으로 또 플러스를 낸 종목들이 포스코 케미칼이 바로 2차 전지 산업의 종목이죠. 한국전력 오늘 2% 올랐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현대중공업 오늘 3% 올랐는데요. 오늘 환율 관련주들, 환율이 올라갈 때 주가가 좀 긍정적인 의류주, 조선주, 방산주 이런 애들이 수출 많이 하잖아요. 요즘 현대로템도 그렇고 저쪽 동유럽 쪽으로 우리 무기 방산 수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큰 배 만들어서 우리가 쓰나요? 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수출하죠. 그래서 이 수출 기업들이 환율 때문에 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들과 함께 오늘 좀 조선주나 방산주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현대밀보조선은 7%나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 대형주는 이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움직임이 좋았고, 수출 관련 조선주 또는 방산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다. 전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을 보기 전에 거래대금 먼저 볼게요. 오늘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들, 돈이 어디에 모였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7,000억 거래됐고요. 그 아래가 대주산업이에요. 대주산업은 2,900억이 거래됐는데 1,400억짜리거든요. 몸통의 2배가 거래됐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예전에는 몸통만큼만 거래됐어도 상한가 빡빡 찍었거든요. 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장이 안 좋아서 단타족들이 홀딩을 못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오버나이트를 못하고 당일 매도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 막판까지 상 들어갔다 풀렸다 들어갔다 풀렸다 하면서 결국은 25%의 거래 대금은 1,400억짜리가 2,900억이 거래됐다. 그럼 단타족들이 얘가 뭔데 여기에 몰려 있었냐? 곡물과 관련주죠. 곡물과 관련주. 왜?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관련주 또는 곡물과 관련주들이 이렇게 테마를 형성했던 이유가 비싸잖아요. 곡물가가 비쌌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환율이 올라갔을 때 수출 관련주들이 오르듯이 곡물가가 올라갔을 때 비료, 사료, 그 곡물이 필요한 곡물을 원자재로 쓰는 얘네들이 판매 단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애들이 올랐는데 오늘 대주산업이 거래가 많이 터졌다. 고려산업도 있고요. 한일사료도 있고 많이 있죠 여기 지금.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린 애들 중에 곡물가 관련주들이 좀 꽤 있다 정도까지 보시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꽤 있네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성일하이텍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꽤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관련주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이죠. 그래서 오늘 지수 약세 보이면서도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곡물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상한가가 5개, 상승률 32가 9%니까 지수 하락 대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일사료를 비롯해서 대주산업이나 고려산업이나 팜스토리나 한탑이나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바로 곡물가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수혜를 받는 테마주들이 오늘 올랐고요. 걔네들 말고는 사실은 이 테마, 이 업종이 강했어 라고 말할 만한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에너지 관련주들 하나솔루션 올렸다 그랬죠. 하나솔루션이 바로 태양광이잖아요. CS 베어링 또는 CS 윈드 이런 종목들, 여기 CS 윈드 있네요. CS 윈드, CS 베어링. 윈드가 있으니까 풍력이겠죠. 풍력 발전 관련주,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곡물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많이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사실은 지수의 움직임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 분석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지수가 중요한 시기고요. 그 이유는 지수가 중요한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고점에서 또는 전저점을 깨려고 하는 저점에서인데 지금은 딱 전저점을 깨려고 하는 위치에 있고 전저점을 깨면 투매가 나오면 전 종목 다 빠져요. 또는 반대로 전저점을 안 깨고 쌍바닥 치고 올라가면 마음 편해지면서 개별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 또는 지수 관련 대형주까지도 강한 움직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왜 오를까 왜 떨어질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지수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건 야 금리가 1% 올라가면 안 되는데 0.75 올라갔습니다. 매파적인 발언 여태까지 계속 했던 거 계속 한 겁니다. 환율이 1,400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오늘 올라갔어요. 그게 반영된 거잖아요. 1,400원 올라간 거 반영됐는데도 전저점 앞에서 양선이 나왔어. 그래서 지수가 생각보다는 막 폭락 가능성은 좀 이제 확률이 낮아진 건 아닌가? 좀 안정을 찾을 수도 있지 않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확정을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속 양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지수가 급락,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 또는 여기서 잘만 버티면 쌍바닥 패턴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마음속에 안고 다음 주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오늘 두째 줄까지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랑연대. 주말에 노래 연습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듯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추가 하락은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해보았는데 생각보다 하락이 심하게 나와서 전저점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방이 악재로 둘러싸여 있는 목요일인데요. 예정되었던 금리 인상 0.75%였지만 파월의 입이 매파적이었다는 분석들과 함께 미증시 1.7% 하락했으며 우리 증시도 시초가 1%대 하락 출발해 시초가 지키지 못하고 음선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지 않는 우울한 디데이네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국내적으로 가장 큰 재료는 환율이라고 보는데 오늘 1,400원 돌파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이라는데요. 환율이 어디서 고점을 찍을지 가늠할 수 없지만 고점 이후 내려가는 시기가 오면 외국인 매수 유입과 함께 호재로서 작용할 확률이 높은 재료이니 환율의 고점을 이제부터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지수 차트상으로는 전저점 붕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서 현재 2311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네요. 기적적인 쌍바닥 패턴의 완성이 되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현재 시점으로는 전저점 붕괴 가능성이 꽤나 높은 지점으로 보입니다. 2300포인트에서 2276포인트 이 두 지점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그 힘도 잘 지켜봐야겠네요. 만약 뚫리면 2200도 쉽게 뚫릴 수 있으니 말이죠.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 시총 탑10의 4종목이 오늘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취약한 목요일입니다. 시총 상위에서 환율 관련주로 의류, 조선, 방산 등 오늘 선방하는 정도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강보합 정도의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띌 뿐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곡물가 관련주들이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왔는데 상한가인 한일사료를 비롯해서 고려산업, 대주산업, 팜스토리, 신송홀딩스, 한탑, 사조동아원, 샘표, 효성OMB, 이지바이오 등 다수의 종목들이 탑 3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의 유가 관련주, 자율주행 정도가 눈에 띕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금리 인상,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